지난달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큰 화재가 났었죠.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특성상 한 번 불이 붙으면 진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허술해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사용 규제와 또 개선 방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모양이 궁금합니다. 샌드위치 패널 어떻게 생긴 건가요? 네, 샌드위치 패널은 말 그대로 샌드위치처럼 층을 쌓아놓은 건축 자재인데요. 네. 그 양면은 철판으로 돼 있고요.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간이 건축물을 쉽게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장과 창고를 만들 때 외벽 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번 불이 붙으면 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그 안쪽에 불이 붙으면 외부에서 소화수나 물을 뿌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을 네. 끄기 힘든데요. 또 겉을 감싸고 있는 철판은 열 전도율이 빨라 멀리 있는 쪽에도 빠르게 열이 전달돼 불이 빨리 붙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재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이 계속 사용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네. 불연성 단열재는 가연성 단열재에 비해 2배 이상 비쌉니다. 이 샌드위치 패널은 겉에서 보면 어떤 내부 단열재를 사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법적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가기도 쉬운데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사용 규제와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건축 자재 상점입니다. 곳곳에 샌드위치 패널이 쌓여 있습니다. 내부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사용한 것인데 샌드위치 패널 가운데 가장 저렴합니다. 싸지만 효과는 좋아 건축주들이나 시공회사가 가장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다 시공하시는 분들 마음이에요. 저기 건축업자들이. 이런 거 갖다 놓고 공장 지으서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뭐 싸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 그런 거는 이제 자기들이. 샌드위치 패널은 내부 단열재로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내부 단열재는 스티로폼, 우레탄, 유리섬유 등으로 나눠집니다. 자재 담당자는 가격을 이 가운데 가장 싼 것이 바로 스티로폼. 1제곱미터당 9,000원에 불과하지만 불에 가장 빨리 탑니다. 우레탄은 15,000원으로 스티로폼보다는 비싼데 불은 늦게 붙지만 유독가스를 배출합니다. 불연성 소재인 유리섬유는 가장 비싸 2만 원 정도입니다. 스티로폼에 처리를 해 불에 조금 덜 타도록 만든 것도 있지만 역시 일반 스티로폼에 비해 3,000원 정도 비쌉니다. 취재 도중 만난 한 시공업자는 현장에서는 스티로폼 패널이 화재 발생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싸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도 스티로폼 패널로 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건축주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이 도면이 나오면 도면상에 기입한 걸로 해야죠. 도면상에 기입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요. 건축주들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싼 걸로 해달라. 무조건 싼 걸로 해달라.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죠. 공장이나 창고 건물의 90% 이상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단열재에 따라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어떤 소재의 단열재를 사용했는지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는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창고의 경우 난연재로 내부 마감을 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는 창고는 거의 없습니다. 또 법 개정 이전에 들어선 창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데다 창고 가운데 3,000제곱미터보다 큰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화재 안전 관점에서 보면은 3,000스퀘어미터가 뭐 과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꼭 면적만 가지고 우리가 화재 안전성을 논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은 건축 소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해 샌드위치 패널 화재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건축물 코드에서 스티로폼을 원칙적으로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은 난연성이 있는 스티로폼 패널이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경이나 코베시, 시즈오카현 등 일부 지방에서는 기준이 정해지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가연성 패널이 사용됐다는 표시를 건물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상하이 아파트 화재로 58명이 사망한 중국은 사고 이후 즉시 건축용 단열재를 불연재로만 쓸 수 있도록 고지하고 당시 건설 중인 건물에도 적용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를 줄이려면 관련 법 정비는 물론 국민들의 자발적인 화재 예방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불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야 하는 창고나 건물을 소형으로까지 확대하고 준공 승인 때 소방법상으로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 제품의 경우는 인정받을 때와 실제 현장에 시공할 때의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갖느냐 하는 이러한 사후관리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건축물 공사비를 줄이는 것보다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고 안전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사고를 예측해서 그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연습을 함으로써 조기 진화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끊이지 않는 대형 화재의 주범 샌드위치 패널.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그 건축 자재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정착시키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관련 법들이 재정비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들은 법 적용이 안 되지 않나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철판 내부에 물이나 소화액 등을 넣어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샌드위치 패널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부분적으로 패널을 교체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네.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비용은 줄이면서도 화재 진압이 쉬워지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간 샌드위치 패널을 쓸 수밖에 없던 이유가 비용 때문이었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해외의 경우는 원격 조정 파괴 방수차라는 소방차가 있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의 노즐이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서 외벽 패널에 구멍을 내 물을 부어 화재를 진압하는 원리인데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원격 조정 파괴 방수차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런 규제나 기술적 대응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니까 참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네. 설마 내 건물에, 설마 내 행동이 이런 방심이 엄청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설다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